야, 우리 이제 사회 참여 발표대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영상 촬영만 남았네. 우리 진짜 힘들었는데. 그치, 힘들었지. 근데 우리 30분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 50분인데? 야, 설마 유빈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얘들아, 내가 너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유빈아,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어제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 달 동안 휠체어를 쓰면서 살아야 된대. 아니, 근데 학교에 경사로가 하나도 없어서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일단 영상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인사부터 드리자. 그래, 알겠어.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산수업고등학교 사회청년 동아리 곽예나. 양예나, 최유빈. 임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상황은 실제 학교 현장, 특히 구도심 학교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경사로가 없어 길을 찾아 돌아가다 수업 시간에 늦거나 급식실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급식을 먹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기본법 4조와 18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인 헌법에서 교육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책임 소지에 불분명히 있는 내용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 아동수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아동인구 현황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른 10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장애 등록 아동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아동수 중 장애 아동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등록되지 않은 장애 학생 수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학생 또한 사고로 일시적 몸이 불편한 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절대 소수의 학생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대안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3항 4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라는 단어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의무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항에서 나타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이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결과 파주시청 담당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후 이덕란 입법조사관님 인터뷰에서는 광범위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권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해석과 책임부처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2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경우인데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급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선하기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학생 관련 인권조례 재개정의 필요입니다. 제27조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1항과 3항의 경우 적정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라는 말들은 불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제공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신설한 조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7조 3항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협조체계라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필요성을 느껴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3항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안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둘째, 학교교육시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셋째, 노후학교 배리어 프리 인증제 도입.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공공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재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내 교육시설심의위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총괄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점검, 편의시설 개선 및 요구사항들에 대해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 특수교육 담당자의 의견처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 피로도로 학교 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 편의시설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들로는 학교장, 교감, 학부모, 시설관리주무관, 교육환경 전문가 등 학교 교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시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부족한 시설을 지원해온 방식이 교육부, 교육청, 시청 등 따로 지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중복 투자를 하는 등 정작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처의 인원들이 한 곳으로 모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제 형식을 갖춘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후학교 배리어 프리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배리어 프리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70년대쯤 선진국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명시한 날로부터의 신축 건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는 새로 지어진 학교와의 환경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는 학업 수준과 문화 경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오래된 학교를 보수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해 교육거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 있는 조례처럼 노후학교에 맞게 배리어 프리 인증제를 따로 시행하고 적용하여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정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단 첫 번째로 구도심 그리고 신도
통해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학생 전용 승강기, 전자보도블럭, 경사로 등이 잘 갖추어진 것을 확인했으나 반면 구도심 특수교사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구도심 학교 시설의 문제와 법에 관련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들 중에는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에 부담이 되어 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을 꺼린다고 답변했고, 편의시설을 구축할 때 예산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직원이나 교사가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개인의 업무 피로도 증가 또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지역시청 등 너무 많은 관계가 얽혀 책임 수지 또한 불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뷰에 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예산의 한계와 권고에서의 해석의 다양성, 시민들의 관심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교육장님 이외에도 박정 국회의원님, 경기도 교육청 부청사 등과 미팅을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지난 토요일 이덕란 입법조사관님과도 지속적으로 미팅하며 저희가 놓친 부분들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장애인 시설 관련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실시한 이유는 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도심과 신도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가주만 모든 같은 경우는 지금 태블릿으로 참여 우리 마지막 발표자께서는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태블릿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발표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준비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인 라이브 한마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발언 시작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 법과 정책 개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며 장애인 관련 법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일상에서 법을 찾아볼 일이 없어서 법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적혀있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지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법을 가까이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말처럼 다양한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등한 교육을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가격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생각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장애 학생을 배려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읽혀졌었는데요. 근데 학교에 보면 장애 학생이 시골 신체 장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 편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처음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는 이제 신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직접 보고서 하였지만 저희가 이제 장애물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후천적 장애나 일시적 장애 또는 장애 등록이 안 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 평등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희 심사위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주제가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실제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게 도입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소속한 학교에서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변화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까지 그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소위 출퇴근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거를 저도 오랫동안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번에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사실 자료에도 이미 거기에 대한 진단들이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좀 이거는 되겠다라고 혹시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지, 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게 있겠다,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조항에서 일단 책임의 불분명이 되는 부분과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해석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 협력하라는 뜻인지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슈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질문 주신 심사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봤더니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 유형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시설의 어떤 견학이라든지 내지는 당사자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눴거나 조사된 내용이 좀 있으시면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이유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1학년에 이제 처음으로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이 친구에게는 뭐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를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도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모둠이었습니다. 우리 안가주막 모둠 고생 많으셨습니다.